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것이 더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죽고 살기의 싸움일 겁니다.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제3지대는 안철수 씨가 확보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3지대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윤석열 전 총장과 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경쟁을 서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4.7 재보궐선거의 후폭풍,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그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당권 투쟁이 서서히 일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잘 헤쳐갈 수 있을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과 함께 야권의 상황 한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보시기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번 그 보궐선거의 예상 밖 승리를 일궈내면서 본인들도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그러한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고 갈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것이 또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공백에 더해서 또 하나 외부적 요인이 있는 것이 선거에 공을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청부서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특히 안철수 맞아요. 대표가 근데 합당은 이미 뭐 캠페인 과정 중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합당을 할 텐데, 합당을 하면서 청구서를 강하게 내밀 텐데 그 청구서를 정산해 줄 지도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안철수 대표는 불만이 쌓일 것이고 불협화음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억해 보면 캠페인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갈등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에 밖에 나가 있는 중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일부 흔들면서 안철수 대표의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의 소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밖에 있는 올드보이들이 안철수 후보를 앞세우고 당 안으로 진입하는, 그러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전리품을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제1야당의 대권 후보를 둘러싼 청구서이기 때문에요. 결코 물러설 수 없고 적당하게 할 싸움이 아니에요. 죽고 살기의 싸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거고,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걸었던 기대, 뭐 제1야당이 솔직하게 무엇을 어떤 걸 잘해서 이번 승리를 국민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를 국민의힘은 걷어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고 퇴임하셨음에도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뭐 일갈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게 뱉으셨죠. 그러니까 뭐 저희들 입에 담기는 그렇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원래 어법 화투라는 것이 그렇게 간결 명료하면서 메시지 전달에 아주 쉬운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안철수 대표에게 내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다 쓰러져가는 집을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 내 작품이야. 그렇잖아요. 어떤 예술가가 전시회에 내 작품을 냈는데 얼마나 애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흠집을 내거나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제주도 어딘가에 가서 좀 휴식을 취하시는 중에도 내 작품에 누가 흠집을 낼까? 라고 노심초사가 있어서 안철수 대표에게 당신 청구서 너무 과하게 내지 마.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박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이번에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잘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오면서 선거 승리하는 데까지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좀 아시잖아요.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세요?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세간의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개인이 넘보아서는 안 될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닙니다. 뭐 대선 출마한다든가 이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쉽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단순 명료하게 막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본인이 욕심이 있다 보면 어떤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돌아올 손익계산서를 생각해서 어떤 자기 검열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성공을 전략적으로 계산하고 배치해서 본인이 이끌고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그건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의 평소의 스타일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여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에 관한 신념만큼은 저희 당에 있을 때나 이 당에 갔을 때나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이고 국민의힘의 이 지도력의 공백 상태가 가져온 분란, 혼란, 안철수 대표와 내부이긴 하지만 나경원 대표 등의 어떤 나름대로의 청구서가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겪는 그런 혼란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질수록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킹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지만 킹메이커로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간의 여러 가지 합당 논의가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이 좀 함수 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또 위원장이 있고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행보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이고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걸 많이 물어보셔서 그냥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좀 제 예측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국의 제3지대, 뭐 중도지대, 뭐 그렇게 뭐 등치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1당, 2당이 아닌 제3지대의 3지대는 안철수 씨가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한 최근 10년간. 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윤석열 총장도 둘 다 다급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물러날라도 물러날 곳이 없는 게 이제 제3지대의 독점적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왜? 윤석열 전 총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더 밀린 거죠,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안전한 피난처에 빨리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가서 거기를 내가 그렇죠. 둥지를 틀고 그래야 윤석열 총장보다 더 큰 집을 빨리 짓고 안전한 곳을 선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서를 빨리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을 장악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오도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요. 낀 신세가 되는 거죠. 삼지대의 자리를 잡기 시작한 윤석열 전 총장과 제1야당이라고 하는 그 틈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낀 신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다급한 거죠. 또 윤석열 총장도 이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자, 이제 본인이 원치 않든 원튼 간에 정치 선언을 하게 되고 이제 언론 앞에 본격적으로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직접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신비주의 비슷하게 뭐 백일세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을 찾아뵙고 그분의 입을 빌려서 상식과 정의를 이야기했다면 뭐 그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입을 빌려서 언론의 관심에 멀어지지 않을 만큼 한 2주일 정도로 한 번씩 배치를 해서 메시지 정치를 한 번씩 메시지 정치 한 번씩 한 거죠. 그런데 이제 5, 6월 정도가 되면 본인이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끝내고 이제 하산을 하는 거죠. 요즘 열심히 벼락치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새 고시 공부할 겁니다. 해놓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후변화, 뭐 첨단, 뭐 4차 산업혁명 머리가 복통 아픈 게 아닙니다. 민법, 형법 이런 거 공부할 때도 다를까요. 그런데 이제 그 고시 공부를 끝내고 이제 고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0점 맞는 고시생은 없어요. 틀린 거죠. 검증이 시작되니까. 검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안철수에게 걸었던 10년 전에 걸었던 새시대 새정치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몇 점짜리인지 이제 근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본인도 윤석열 총장도 그 정도 근수를 가지고 삼지대 남아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하, 예. 안철수처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삼지대도 성공 못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80점, 70점, 60점 떨어지면서 50점 밑으로 계속 떨어진 까먹는 걸 가지고 네. 삼지대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점수를 까먹기 전에 한 70점, 80점 유지할 때 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경쟁을 서로 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예. 다만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기왕에 정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의 어떤 위치가 가치관이 생각이 정책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그리고 일개 국회의원에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공부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고 나와서 국민에게 정말 검증 잘 받았으면 좋겠다. 준비 잘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예.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박수현 전 의원과 함께 그 4.7 재보궐선거 이후의 야권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을 나눠봤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습니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대선 전국. 앞으로 같이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